안녕하십니까. 서울특별시의회 제290회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의정활동 소식입니다. 현재 저소득 여성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여성용품 지원이 앞으로는 모든 여성 어린이, 청소년을 대상으로 확대됩니다. 생리대의 보편적 보급이 이뤄지게 되는 건데요. 생리용품 지원이 시민들의 건강 증진과 복지 향상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하면서 제290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의 의정활동 소식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가 11월 1일부터 12월 20일까지 50일간의 일정으로 열린 제290회 정례회에서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그리고 소관부서에 대한 각종 현안을 처리했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는 소관부서인 행정국을 시작으로 재무국, 스마트도시정책관, 인재개발원, 민생사법경찰관, 비상기획관, 인권담당관,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서울혁신기획관, 서울민주주의위원회, 청년청, 평생교육국, 감사위원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고 이어서 2020년도 예산안 심사와 조례안을 심의했습니다. 정례회 기관 심의 검토된 안건은 서울특별시 2020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을 비롯해 서울특별시 퇴직공무원 및 출자 출연기관 퇴직자 취업 제한 조례안 등 모두 22개안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가 학교 보안관 배치 기준을 수립해 줄 것을 주문했습니다. 그동안 명확한 규정 없이 인원과 배치 장소가 제각각으로 편성되는 것을 개선해달라는 얘긴데요. 이 밖에도 어떤 논의가 이루어졌는지 계속해서 행정자치위원회의 의정활동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가 행안부가 추진하고 있는 차세대 지방세 통합 시스템 도입에 적극 대응해 줄 것을 주문했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는 11월 5일 열린 재무국 행정사무감사에서 행안부가 2022년 도입 완료를 목표로 진행 중인 차세대 지방세 정보 시스템이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며 자치단체와의 협력을 통해 시스템 도입에 적극 대응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나머지 16개 시대로 좀 규합을 해서 자율성은 보장하되 시스템만 연결을 하든지 뭔가 어떤 대안과 뭔가 좀 지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행안부는 통합된 시스템을 구축해 지방세 과세 행정의 정확성과 효율성 향상을 꾀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서울시에서는 자체 운영 중인 시스템이 우수하며 행안부의 시스템 도입 요구는 지방분권에 역행하는 것이라며 갈등을 벌이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방세 체납과 관련해서는 보다 적극적인 징수를 요청했습니다. 어떻게든 징수를 하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좀 고민을 많이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예. 한편 서울시는 지난해 말 신탁재산에 대한 적극 징수 노력을 벌인 끝에 지방세 체납으로는 역대 최고액인 161억 원을 징수한 바 있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가 사회복지통합관리망에 대한 시스템 개선을 주문했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는 지난 11월 25일 열린 2020년도 서울혁신기획관 소관 예산안 심사에서 현재 운영되는 사회복지통합관리망 시스템의 관리 체계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며 개선을 촉구했습니다. 현장에서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현장의 업무의 효율성을 어떻게 높일 수 있는지, 그리고 관리를 통해서 앞으로 담보해낼 사업들의 발전을 어떻게 도모할 건지가 아니라 관리자가 관리하기 편한 시스템을 자꾸 만들어냅니다. 방문 간호사들의 경우 업무 후 사무실로 복귀해 때에 따라 두 가지의 행정 시스템에 입력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는 상태입니다. 방문 간호사들의 처우에 대한 지적도 이어졌습니다. 동일 노동을 하고 있으면 기본적으로 노동 존중을 표방하는 서울시가 거기 처우 개선이 비슷한 정도까지는 가야 되지 않냐 이 말이에요. 공무직 방문 간호사들은 공무원과 동일한 노동을 하고 있지만 임금 차별에 고통받고 있다는 겁니다. 이에 대해 서울시에서는 보건소 소속으로 동주민센터로 파견되어 일하는 공무직 방문 간호사들에 대해 정규직 전환을 약속한 바 있습니다.
바쁘게 생활하다 보니 점점 주변 이웃들과 교류하지 않는 등 현대 사회가 각박해져 가고 있는데요. 이런 와중에 마을 주민들이 함께 아이를 키우거나 마을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는 마을 공동체가 눈에 띕니다. 시민 리포터가 마을 공동체를 찾아 이들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함께 보시죠. 지금 제가 나와 있는 곳은 서대문구의 마을 공동체 천연옹달샘입니다. 옹달샘처럼 지속적으로 주민들에게 즐거움과 행복을 주겠다는 의미에서 만들어진 공간으로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공간이라고 합니다. 함께 들어가 보시죠. 2017년 3월에 문을 연 서대문구의 마을 공동체 천연옹달샘은 먹거리, 범죄, 양극화 등 개인이나 가족 단위로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 해결을 위한 마을 공동체 사업의 일환으로 마련된 공간인데요. 마을 공동체를 통해서 어떤 변화가 있으셨나요? 우리 주민들이 오고 갈 그 공간이 없었는데 옹달샘이 생기고서부터는 아이들도 반가워요. 여기 와서 자기들이 마음껏 숙제도 하고 놀 수 있는 공간이 되고. 맛있는 냄새가 솔솔 나는데요. 식사를 준비 중이신 것 같아요. 혹시 어떤 식사 준비하고 계신 건가요? 네, 우리 아이들이 겨울방학 동안에 먹을 점심 식사 준비하고 있습니다. 요즘 맞벌이 가정이 참 많은데 아이들이 점심시간에 집밥과 같은 식사를 할 수 있어서 밖에서 일하시는 동네 주민분들도 참 든든하실 것 같아요. 제가 한번 잠깐 도와드려도 될까요? 네, 그럼 전 좀 나와주세요. 네. 제가 잘하진 못하지만 음식 준비도 돕고 아이들에게 배식도 해봤는데요. 아이들이 맛있게 먹는 모습만 봐도 든든하고 보람되더라고요. 아이들이 저희가 만든 음식을 맛있게 즐겁게 먹어줄 때 가장 행복하고 보람을 느끼고 있어요. 마을 공동체 사업은 서울특별시 마을공동체위원회에서 마을 공동체 만들기 계획 수립, 사업 지원 등을 통해 운영되고 있는데요. 서울시의회는 지난해 7월 25일 조직 개편으로 마을 공동체 관련 업무가 신설된 서울민주주의위원회로 이관됨에 따라 당연직 위원 중 혁신 분야 관련 국장을 마을 공동체 관련 실, 본부 국장 및 합의제 행정기관의 장으로 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천연옹달샘에 와서 마을 공동체 활동을 함께 해보니 이웃 사촌이라는 말이 생각이 났습니다. 이번 조례안 통과로 보다 더 마을 공동체가 활성화돼서 따뜻한 사회, 살기 좋은 사회가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서울시에서 청년 수당을 지원받은 2명 중 1명은 취업이나 창업에 성공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서울시가 지난해 청년 수당 수혜자들을 대상으로 추적 검사를 한 결과 청년 수당을 받을 때는 마땅한 진로 목표가 없었지만 수당을 받은 후 취업이나 창업 또는 구직 활동 등으로 진로를 결정한 걸로 나타났는데요. 청년 수당이 취업이나 창업은 물론 실패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하고 사회에 진출하는 데 더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제290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의 의정활동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